방금 화장했는데 피부 다 떴다고 애꿎은 쿠션 파데만 욕하고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분들, 이 영상 보면 생각 달라지실 거예요. 피부 화장 개망하는 이유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안녕 미우들, 제이미입니다. 안녕.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베이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시기가 왔는데 그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오늘 이 카메라 앞에 앉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피부 화장 개뜨기 시작하면은 화딱지 나서 올영 리뷰에 쿠션 비판 신랄하게 하러 달려가시나요? 물론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애꿎은 쿠션이나 애꿎은 파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혹시 내 쿠션, 내 파데는 뷰티 유튜버 언니들이 이거 다 좋다 그랬는데 아 이거 살 때마다 왜 난리 개부를 쓰지? 라고 생각했던 미우들,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쿠션과 파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껴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 쏙쏙 모아서 오늘 쪽집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뻔하디 뻔할 수 있지만 피부 열감 잡기입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한마디로 그날 화장 개 망한 겁니다, 미우들. 화장이 빨리 녹아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열이 올라가면 피부에 생성되는 피지의 양 그리고 땀이 막 많이 올라오면서 베이스가 당연히 밀착되어 있던 것도 떠버리고 그냥 밀착을 하려고 해도 떠버리겠죠. 왜 열이 화장을 망치냐? 이거는 임상 결과가 있어요. 피부 온도 1도가 올라갈 때마다 그 얼굴에 생성되는 피지 분비량이 10%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피부의 이상적인 온도는 체온보다 보통은 2도에서 5도 정도 낮은 온도가 좋다고 합니다. 이 온도 균형이 무너지면 정말 피부에 제일 중요한 유수분 밸런스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열이 오르면 여러분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피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모공이 확장돼. 그리고 피지 분비가 막 급증하겠죠? 그러면서 땀과 유분이 섞이고 결과적으로는 파운데이션 밀착력이 아무리 비싸디 비싼 20만원, 30만원짜리 고밀착 파운데이션이라도 그냥 밀착력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에 막 사무실 히터 켜진 환경 있죠? 아니면 운동 직후, 이때 베이스가 더 심하게 무너지시는 거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다 이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무서운 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공이 열리잖아요. 그럼 모공이 열린 만큼 정말 중요한 이 피부 수분이 계속 증발해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또 유수분 밸런스 무너지고 피부 장벽까지 얇아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열이 슬슬 오르는 거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이미 화장 무너짐이 시작된 신호거든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으니까 해결법도 말씀드려야겠죠? 화장 전에 피부 온도를 충분히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어차피 열 많은 분들은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열이 또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베이스 하기 전에 무조건 열은 최대한으로 내려줘야 되겠죠. 기초 마무리 후에 베이스 올리시기 전 냉장 보관한 토너 패드나 수분 쿨링감을 줄 수 있는 미스트 같은 거 기초 케어에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어놓은 쿨링 토너 패드를 3분 정도? 5분 정도 팩토해주고 열감 충분히 내려준 다음 메이크업 해주는 편입니다. 그럼 정말 피부 온도 확실히 내려가요. 이렇게 피부 온도를 살짝 낮춰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파운데이션 밀착력이 달라집니다. 근데 또 피부 온도 확실히 내려보겠다고 막 냉동실에서 얼음 같은 거 꺼내가지고 대고 있는 거 금지입니다. 급격한 냉각은 오히려 혈관이 수축했다가 다시 확장되면서 이 열감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냉동실에 있는 뭐 얼음팩 같은 걸로 막 문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수분감으로 천천히 열감을 내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요. 열 오른 상태에서 화장하지 마세요. 프로 귀차니즘 미우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 직후 그리고 약간 반신욕한 직후, 이때는 피부가 아직 열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로 뭔가 올리지 마시고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피부를 진정시켜 주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피부 화장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진정 성분 토너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진정 성분은 판테놀 성분 그리고 센텔라 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 녹차 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열을 내려주는 아줄렌 성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진정 쿨링 성분이 들어간 토너나 기초 케어를 기초 첫 단계에 사용을 해주시면 안정적으로 피부 온도를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초를 올리고 나서 바로 그냥 베이스 하는 거. 이 승질머리 급한 미우들 주목.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분크림 바르고 후다닥 쿠션 올려버리고 파데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요, 국물 위에 기름 올리는 느낌이에요. 왜 화장이 밀리지? 겁나 이 쿠션 좋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뭉치는 거야? 계속 제품 탓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전 단계인 기초 단계에서 많이 꼬여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물론 기초 케어의 성분 그리고 기초 케어의 제품의 제형과 질감, 뭐 흡수력 이런 것들이 쿠션 파데의 질감과 약간 엉켜서 복합적인 이유로 피부 베이스 망함 이 결과를 초래할
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흡수 안 된 상태에서 베이스 올리는 거거든요. 크림이나 세럼이 피부에 흡수되지 않으면 성분이 이렇게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부 위에 막처럼 이렇게 겉돌아요. 특히 오일 성분이나 실리콘 성분,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간 되직한 제형의 크림 같은 거 있죠. 이런 크림일수록 파운데이션이랑 엉키기 쉽습니다. 이게 더 심해져요. 흡수는 느린데 피부 표면에 이 미끄덩을 많이 남기거든요. 점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위에 파데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데가 밀착이 직접 되는 게 아니라 기초 위에 그냥 붕 얹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문제가 생겨요. 기초 케어에 들어가 있는 오일 실리콘 성분이랑 파운데이션 성분이 서로 섞이면서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이랑 기름이랑 같이 섞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섞이지 않고 분리되죠? 그게 바로 베이스 밀림, 뭉침, 들뜸, 이 문제들 일으키는 거거든요. 아무리 지속력 좋다는 파데도 못 버티고 지속력 뚝 떨어집니다. 파운데이션은 피부에 밀착될수록 지속력이 높아져요. 근데 기초 위에 얹힌 상태면 당연히 기초랑 파데가 분리되면서 화장이 무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치야.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지속력을 높이려면 무조건 기초도 잘 밀착시키고 흡수시켜줘야 돼요. 자, 이제 해결법을 천천히 알려드릴 건데 우리 화알못 미우들을 위해서 기초 케어 바르는 법 살짝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형 순서로 말씀드리면 그 스킨케어의 제형들이 다 다르잖아요. 묽은 것부터 되직한 것까지 점도가 달라지는데 이 순서대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토너, 에센스, 세럼, 앰플, 그리고 로션, 크림, 최대한 얼굴에 겉돌지 않는 되직하지 않은 제형들로 흡수시키면서 발라주시면 돼요. 가벼운 제품이 피부에 흡수되고 나서 수분기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무거운 제품이 보호막 역할을 해야지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잘 들어갈 수도 있고 피부 보습 유지 능력이 더 올라갑니다. 크림부터 바르면 그냥 두껍고 기름진 막이 피부 표면을 그냥 먼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아무리 좋은 세럼 발라도 이게 흡수될 틈이 없어져. 기초 제대로 흡수를 어떻게 하냐? 크림은요, 가볍고 흡수 잘 되는 제형으로 골라주세요. 오일이나 실리콘 함량이 높은 되직한 제형의 크림일수록 크림은 아무리 기다려도 약간 잔여감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잔여감이 파데랑 섞이면 안 되니까 흡수가 빠른 약간 산뜻한 제형의 크림을 선택하는 게 화장하실 때 더 유리합니다. 스킨케어 개발자들도 화장이 밀리는 건 흡수가 안 되는 되직한 제품을 덕지덕지 발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특히 메이크업 하실 때는 스킨케어 각 단계 사이사이에 흡수될 시간을 충분히 좀 주셔야 돼요. 제품을 순서대로 바르는 만큼 순서마다 약간 흡수를 잘 시켜줘야 되는데 제품이 완전히 피부에 흡수되기도 전에 다음 제품이 덮어버리죠. 그러면 쌓이고 흡수되는 거는 천천히 흡수되는데 계속 쌓이기만 해. 그러면 유효 성분이 들어갈 틈도 없고 피부 위에 겉돈다고요. 각 단계별로 손바닥이나 손가락 사용해서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시고 최대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두시면서 가볍게 두들기며 흡수시키는 시간은 꼭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 할 때 항상 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기초 케어 하고 나서 깨끗한 라텍스 스펀지, 이런 화장 스펀지로 두들두들 해주면서 밀착시키고 흡수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이 겉돌고 있던 잔여감도 스펀지가 가져가주고 스펀지가 두들김과 동시에 스킨케어가 밀착됩니다. 그래서 수분만 피부 안에 쇽쇽 넣어주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단계 꼭 해주시면 불필요한 유분 빼주고 이 수분 성분만 피부에 딱 밀착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초 다 바르고 뭔가 약간 아직 촥촥하다? 이렇다면 3분에서 5분 있다가 파데 올려보세요. 특히 화장할 때마다 뭔가 나는 계속 화장이 떡지는 것 같고 여기 막 때처럼 막 밀리는 것 같고 화장이 할 때마다 밀려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 케어에서 흡수가 제대로 안 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한번 꼭 스킨케어 다 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파데 올려보세요. 우리 기초 케어가 다 흡수되고 나서 파데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밀착력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세 번째,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은 화장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 왜 지성인데 화장이 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속건조 때문이에요. 이 피부 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진짜 옛날 스킨케어 영상에서부터 입을 염불매라 말씀드렸던 건데, 피부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려고 유분을 더 만들어냅니다. 정말 싸가지 없죠? 저희 인체의 신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수분이 부족할수록 유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피부는. 그게 바로 피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완전 지성 피부야. 막 번들번들거리고 막 오일리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속당김이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겉에서 기름이 올라오니까 난 지성이다, 난 무거운 제품 쓰면 안 돼. 정말 수분감만 있는 제품 피부에 올리시면 또 유분이 나오고 또 유분 없애는 제품 쓰고 이러면 또 계속 건조해지고 메비우스에 띄거든요. 자, 여러분, 속건조의 근본 원인은 바로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피부 장벽이 뭐냐면 가장 바깥층에 있는 보호막이에요. 벽돌을 시멘트로 층층이 꽉
짜놓은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각질세포가 벽돌이고 그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시멘트, 이 시멘트가 피부층을 채워주고 있는 세라마이드, 지질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장벽이 건강하면 피부 속 수분이 밖으로 못 나가요. 근데 장벽이 약해지잖아? 그럼 수분이 계속 증발하면서 피부가 안에서부터 그냥 계속 마르는 거예요.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탈탈 빈 상태, 그게 바로 속건조. 그럼 장벽은 왜 약해지느냐? 여러분, 첫 번째, 과세안입니다. 세안을 너무너무 자주 하거나 세정력 강한 폼 클렌징을 막 쓰거나 이렇게 되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이 같이 씻겨 내려가요. 거품 잘 나고 진짜 세안 후에 뽀득뽀득한 느낌 좋아하시는 뮤들, 그 뽀득한 느낌이 사실 그 피부 장벽이 다 벗겨진 신호일 수 있어. 오마이갓, 나 진짜 충격 먹었잖아. 피부과에서도 세안 후 당기는 느낌이 드는 건 안 좋은 거라, 그 피부 장벽이 손상된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세정력 강한 클렌저가 노폐물도 씻어내리는데 피부 장벽도 같이 씻어내릴 수 있으니까 이거 주의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과한 에어컨과 히터가 틀어져 있는 실내 환경입니다. 냉난방 기기는 공기 중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요. 하루 8시간 이상 그 환경 속에 있으면 피부 표면에 수분이 계속 날아가겠죠. 그러면 피부는 수분을 잃을 힘도 없이 서서히 그냥 약해지는 거야. 요즘 직장인 미우들 물론 고생 많으시지만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 있긴 하잖아요. 그게 심해지고 계속 반복되면 피부가 만성적으로 속건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 없이 유분만 채우는 잘못된 루틴. 나 크림 열심히 바르는데 왜 건조하지?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갈게요. 수분이랑 보습은 엄연히 다릅니다. 수분은 피부 속에 물을 채우는 것이고 보습은 그 채운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크림만 열심히 막 바르면 수분 없이 보습막, 그 유분막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효능 성분, 이런 것들 과사용하거나,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수면 부족, 스트레스도 원인입니다. 멀리 생각하면 속건조를 방치하는 것이 피부 자체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팩폭만 하지 말고 해결법을 드릴게요. 딱 3가지예요. 피부에 수분을 층층이 채우는 것, 그 수분기를 열어 채운 수분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것, 그리고 못 빠져나가게 하려면 피부가 이 수분감을 잘 지킬 수 있게 힘을 넣어주는 것, 이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세안부터 고쳐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한 세정. 그 뽀득뽀득한 클렌저 당장 바꾸셔야 됩니다. pH 4.5에서 6.5 정도의 약산성 클렌저로 한번 바꿔보세요. K-뷰티 많이 발전해가지고 수분감도 넣어주고 피부 장벽 보호해주면서 약산성까지 다 달고 있는 그런 고능템들이 많거든? 어쨌든 이 약산성은요, 피부 본연의 pH랑 비슷해서 세안을 해도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이 세안 후에 막 당기는 느낌이 없어야 정상이라고요. 두 번째, 수분 세럼으로 먼저 이 피부 수분기를 열면서 속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2겹 보습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스킨케어 순서를 묽은 것부터 되직한 것, 요 순서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판테놀, 이 성분이 들어간 수분 세럼이나 앰플로 피부 속에 수분을 짱짱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히알루론산 성분은 특히 이 제품이 저분자, 고분자, 복합 히알루론산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특히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깊은 층까지 침투해서 속건조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귀리 엑소점 성분 앰플, 얘가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있는데 귀리 엑소점 성분도 있습니다. 이 성분이 뭘 하냐면 이 피부의 수분 장벽을 만들어서 피부에 넣어준 수분감이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줘요. 잡아준다고요. 그래서 피부의 수분감이 최대한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크림으로 덮어서 그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습막을 싹 깔아주세요. 이게 바로 정말 속건조를 해결할 수 있는 보습의 정석인데, 한 번에 많은 양을 덕지덕지 바르는 것보다 적은 양을 흡수시키면서 한 2번, 3번 레이어링 해주면서 덧발라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화장도 덜 밀릴 수 있습니다. 크림 고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크림 고를 때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세라마이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이에요. 아까 그 벽돌 시멘트 어쩌고 했을 때 그 시멘트 역할, 이 장벽이 엄청나게 약해진 피부에 세라마이드를 샥 공급을 해주면 무너진 장벽 복구에 도움이 되겠죠. 수분이 빠져나가는 그 헐렁헐렁한 통로가 탄탄해지고 막힙니다. 속건조 해결의 핵심은 밑 빠진 독마냥 수분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수분이 못 빠져나가게 막는 구조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라마이드에 히알루론산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지. 그리고 4번째, 매트한 파데만 주구장창 쓰는 거. 매트한 거 쓰면 더 오래 갈 것 같죠?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이게 속건조 있는 상태에서 어떤 파데든 올리면 다 뜨는데 매트한 파데는 어떻겠어요? 더 빨리 무너집니다. 일단 매트한 파운데이션이 왜 매트한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파운데이션이 매트한 파운데이션, 지속력 높은 파운데이션의 대명사잖아요. 저 좋아합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브랜드 잠깐 나가주세요. 이런 매트한 파운데이션에는 실리카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실리카 성분이 뭐냐? 유분 흡수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피부 위에서 기름기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보송해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 피니싱 파우더에 들어가는 성분이랑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올리면 특히 지성분들은 번들거림 없이 피부가 막 뽀송해 보이고 되게 매끈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속건조 피부에 매트가 독이 되나요? 이게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 지나면 막 패치처럼 팍팍팍 뜨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매트 파운데이션의 그 유분 흡수 성분은 내 피부에 유분인지 수분인지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얘가 그냥 다 빨아들이잖아요.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수분 부족 감지, 수분 부족 감지 이렇게 되면 그놈의 유수분 밸런스 지가 맞추려고 피지를 또 뿜어냅니다. 그리고 이 매트 성분이 또 그 피지를 잡아당겨. 그럼 또 어떻게 또 뿜어내? 피부가 건조해지는 악순환인 거예요. 촉촉한 베이스는 피부에 유연하게 밀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매트 베이스는 피부 위에 딱딱하게 굳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굳어버린다기보단 고정. 특히 피부 표면이 건조하고 울퉁불퉁 이런 상태에서 이 매트 파운데이션이 올라가면 그대로 굳어버리고 더 건조해지겠죠. 이게 바로 피부 갈라짐, 베이스 갈라짐, 베이스 들뜸의 원인입니다. 그 평평한 벽에 페인트 칠하면 되게 잘 붙지만 울퉁불퉁 갈라진 벽에 페인트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박혀서 더 티나게 갈라져 보이잖아요. 피부도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피지 분비 역작용. 이게 피지 잡으려다가 골병 납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피부가 건조함을 느끼면 피지를 더 뿜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트 파운데이션으로 얘를 꽉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속에서 피지가 더 생성돼. 그게 매트 성분이랑 또 뭉쳐져. 그러면 더 떡지면서 무너지겠죠. 지성분들이 유독 여름에 매트 파데 쓰면 빨리 무너진다, 더 지저분하게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베이스 고민을 많이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트랑 촉촉한 베이스는 무너지는 방식이 다른데 매트 베이스는 처음엔 좀 깔끔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정말 버석하게 갈라지고 분리되고 약간 끼잖아. 그리고 촉촉한 베이스는 처음엔 자연스럽지만 시간 지나면 좀 흘러내리죠. 약간 광돌면서 녹아내린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게 보기에는요 사실 촉촉한 베이스 무너짐이 좀 더 낫더라고요. 그나마 좀 광이 돌면서 무너지니까 수정 화장도 쉽고 어쨌든 그런 느낌? 그러면 우리 매트 쓰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이게 매트 파데가 문제가 아니라 건조해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매트 파데 자체는 나쁜 제품이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정말 잘 써요. 하지만 피부에 수분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트 파데를 쓰면 아까 제가 말한 문제들이 다 생긴다는 거죠.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이 건조한 수부지 피부들, 제가 수부지니까요. 이런 분들이 그냥 매트 파데만 주구장창 쓸 게 아니라 정말 핵심 원인인 속건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매트 파운데이션을 똑똑하게 쓰시면 좋다 이겁니다. 일단 해결법! 속건조 있으면 베이스 제형 한번 바꿔보세요. 속건조 있는 분들은 무조건 촉촉한 베이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왜냐면 저는 또 너무 촉촉한 베이스 쓰면 금방 또 빨리 무너지는 게 약간 아쉽더라고요. 저 세미매트 판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하는 해결법은 이런 세미매트나 매트한 파운데이션에 수분감이 더 느껴지는 좀 워터리한 아주 촉촉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 제품을 같이 믹싱해서 씁니다. 그러면 지속력도 지킬 수 있고 번들거리지 않으면서 피부 수분을 빼앗지 않는 제형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걸 피부에 얇게 깔면 매끈매끈하게 보이더라고요, 충분히. 근데 나는 그래도 매트만 쓰고 싶어요 하는 우리 고집덩어리 뮤들, 저도 한 고집 하는데요. 그러면 기초 바꿔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감김이 문제잖아요. 매트 파데를 꼭 써야겠다면 우리 무조건 이건 지킵시다. 속건조는 해결하고 매트 바르자. 기초에서 히알루론산 성분을 꼭 쓰세요. 이 세럼이나 앰플로 수분 레이어링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세라마이드 성분으로 피부 장벽 탄탄하게 지켜주고 흡수 잘해준 다음에 파데 올리세요. 기초 탄탄하면 매트 파데도 그만큼 오래가고 버텨줍니다. 무너진다고 막 파데 덧바르지 마세요. 5월 화장 뜨기 시작하면 파데 덧발라서 커버하려는 분들 많은데요. 이미 건조하게 뜬 상태에서 더 덧바르면 더 건조해지고 더 뜨니까요. 차라리 수분 미스트나 스펀지 같은 거 같이 들고 다니시면서 수분 미스트로 수분 공급 먼저 해주시고 유분감 스펀지로 걷어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벼운 제형의 쿠션 같은 걸로 수정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메이크업 중에 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나이트 루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올바른 각질 제거입니다. 사실 화장 잘 먹으려면 각질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각질 제거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 방법 그리고 화학적 방법. 일단 물리적 각질 제거는 흔히들 스크럽 생각하시면 돼요. 알갱이가 있는 그런 스크럽 제품들로 피부를 문질러서 각질을 제거하는 방식이겠죠? 즉각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살짝 문제가 있어요. 너무 강하게 쓰면 피부에 약간 자극적이고 피부 장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피부를 보호해주는 막까지 막 벗겨낼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물리적 스크럽을 쓰신다면 꼭 순한 제형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최대한 마찰력을 덜 주면서 조심스럽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크럽제보다는 세안할 때 파우더 세안제 그런 거나 각질 제거를 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파우더 세안제를 폼클레
클렌징이랑 같이 섞어서 세안하곤 하거든요. 저는 물리적인 막 이런 각질 제거제, 스크럽제보다는 그런 방법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화학적 각질 제거 방법이 있는데 아하, 바하, 파하, 라하가 있습니다. 아하는요, 글리콜산, 젖산 성분으로 피부 표면 각질을 부드럽게 녹이는 성분인데요. 건성 피부나 일반 피부에 적합합니다. 좀 건강한 피부분들. 바하는 살리실상 성분인데 이게 지용성이라 모공 속까지 들어가서 피지랑 각질을 같이 정리해줘요. 지성 트러블성 피부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저는 피부가 엄청 민감했을 때 라하 성분과 파하 성분을 많이 썼는데요. 특히나 파하 성분을 좀 좋아했습니다. 이 파하 성분은 아하보다 분자가 커서 자극이 더 적어요.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감한 피부 때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네, 개복지 피부분들에게 딱입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 후에는 꼭 수분크림 발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각질이 제거된 피부는 민감해진 피부라서 이 보습 장벽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파하 성분이 바로 이 제 토너 패드에도 있다고요? 이것은 제 수분 세럼과 함께 마켓에서 판매될 예정인, 제가 이렇게 세트로 일부러 묶어 왔거든요. 예정인 토너 패드인데 어쨌든 여기에도 파가 있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장황한 저의 베이스 설명이 끝났는데요. 오늘 미우들 어떠셨나요? 제가 한번 열심히 속건조 해결을 메인으로 우리 피부 화장이 망하는 의외의 사실들을 좀 브리핑 해봤는데, 베이스 잘하려면 쿠션 파데탄만 할 게 아니다. 그리고 제 오늘 영상이 좀 길 것 같은데요. 요즘 AI 사이트 잘 돼 있어요. AI 프로그램들이 그 롱폼 요약 잘 해주더라고요. 꼭 요약해서라도 이 영상 보라 이거지. 어쨌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정말 말 많은 제이미 감당하시느라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좀 효독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개발한 수분 세럼, 그리고 함께 보여드릴 요 겔 토너 패드, 이번 여름에 정말 필수템일 제품들이니까 많은 관심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